네, 기소돼도 직무 유지. 네, 민주당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중반전으로 돌입을 했죠.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모 씨가 사망한 것을 두고 이재명 의원은 이렇게 말했었죠. 들어보시죠.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사망한 그 참고인 김모 씨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다.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래픽을 좀 얹어주시죠. 이 참고인이 보니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맡았었던 직책이 그래픽에 등장해 있습니다. 뭐 정책심사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시민감사관. 나와 무관하다고 했던 이재명 의원의 설명과는 좀 배치되는 정황들이 이원종 의원님 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만 아무 관계가 많은 것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김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개인 카드를 이 배모 씨한테 빌려줬다. 그래서 이 법인 카드와 나중에 이제 이거를 교환해서 사용했다. 이런 이제 의혹만 있었는데 점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배 씨와는 한 3년 정도 동거했던 관계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네. 또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 경기도의 이 산하기관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라는 게 밝혀졌고, 근데 이게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벌써 4개나 지금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기무사 정보요원으로 이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이력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직책을 보시면 이 각 시도군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그리고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또 시민감사관 등등의 이때 자리를 맡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인연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문제. 결정적으로는 지금 이 김혜경 씨의 이제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야기를 하다가 선행 차량, 보통 이제 그 이 본 차량에 앞서서 미리 가서 이제 확인하는 차량이 있어요. 잠시 후에 저희가 뭐 그 부분도 짚을 거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이제 운전을 했다라는 게 선관위의 기록으로 계약서상으로 확인이 돼 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 같은 경우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과연 이 의원이 이걸 몰랐을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직책이 이재명 의원의 경기도 지사 시절의 직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지사가 모르고서야 이런 자리들을 특히 배 씨와 여러 가지 관계가 맺고 있는 분인데 네. 이런 걸 했을까라는 의문이 일면서 실제 제가 추정컨대는 결국은 이재명, 김혜경 이 팀의 일원이었던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의혹에 이재명 의원은 본인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로 인한 고충이 많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이고 가끔씩은 이 가족들,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은 이처럼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거나 또 때로는 강경하게 나가면서 본인을 향한 사법 리스크에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는 자료가 나올 때마다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배우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이 의원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전에 이원종 의원께서 이제 언급을 주셨던 그 부분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재명 그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그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 사법 리스크가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카드가 누구 법인카드일까? 만약에 이재명 의원의 법인카드, 경기도지사 법인카드였으면은 문제가 더 심각했을 텐데 어쨌든 경기도 직원이 쓰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배소연 씨 앞으로 법인카드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쓰는 거는 이거는 그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예.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더니 여러 판례가 그냥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다. 왜냐하면 네. 업무 위배를 한다라고 한 인식이 없었을 리가 없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회사의 손해까지 끼친다라는 인식을 당연히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그 부인이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갖다 썼다. 이것은 참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죄질이 더 안 좋은 거는요. 네. 아무리 법인카드를 써도 카드를 주말에는 안 쓰거든요. 근데 주말에 보통 쓰고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업무상 횡령하는 수많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써도 그냥 혼자서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할 뿐이지 네. 주말에 카드까지 바꿔치기 하는 경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거기 때문에 죄질도 상당히 좋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좀 주시겠어요? 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순진 참고인과 관련해서 오락가락 해명 논란, 뭔지 해명 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7월 30일에 이제 김혜경 그 순진 참고인이 김혜경 씨 운전기사다. 이제 이런 보도가 JTBC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그 이재명 의원 쪽에서 그 보도가 나오자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이자 왜곡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JTBC가 또 후속 보도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그 사람한테 급여가 지급된 내역도 있는데요 하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아니 김혜경 의원이 탑승한 그 차를 숨진 김모 씨가 몬 게 아니라 김혜경 씨 차량에 앞서가는 선행 차량을 몬 거예요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근데 최 교수님 저게요. 일각에서는 아니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거나 선행 차량을 운전한 거나 뭐 도끼인 게 끼는 아니냐,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근데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직접 차를 운전하고 선행차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미리 말하면 물론 차이는 있죠. 그렇지. 왜 예. 김혜경 씨 차를 운전했다는 건 늘 함께 하고 늘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이건 선행 차량이라고 하는 건 차량의 역할 자체가 미리 가서 준비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는 것과 선행 차량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의 차량 운전했다는 자원봉사자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김혜경 씨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설명이 왜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 이랬으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 전 추측이 가능한데 네.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가능성 그분이 그것도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처음에 해명할 때 제대로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었을 것. 뭐 이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네. 건 저분이 이제 그러면 그 법인 카드를 대신 사용한 게 아니지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법인 카드로 그걸 또 다시 바꾼 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했고 네.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배모 씨라는 분과 연결돼 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낸다고 봅니다. 예. 물론 지금 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왜냐면 이재명 의원이 그 당시에 경기지사였기 때문에 연관성들을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온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옆집에 대한 그 공방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아주 뜨거웠었죠. 먼저 당시 영상을 보고 오시죠. GH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는 이 후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거니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던질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던진다. 그게 왜 대선 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교롭게 그 근처에 뭐 어떤 누가 그 직원들이 사는 주택을 매입한 모양이거나 전세한 모양인데 근데 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그 이재명 의원의 그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제 합숙소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비선 캠프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재명 의원의 옆집을 내놓을 때 그 옆집의 주인은 엄연히 다른데 80대 남성이라는 집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을 누가 내놓았느냐? 집주인이 아니라 그 김혜경 씨 수행비서를 했던 배모 씨가 내놨다. 박상희 의원님, 이건 미스터리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네. 많은 그 자료와 축적된 수사의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저는 이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정교한 살라미 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살라미라는 게 아시다시피 조금씩 이 잘라서 슬라이스 쳐가지고 던짐으로써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뭔가 해명이 오락가락하는구나, 또 사실을 숨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게 그 메신저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고 있는 이재명 의원 측, 또 배 씨, 숨진 A 씨 등의 그 신뢰성에 끊임없는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혹을 자꾸 키우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뭔가 아까 그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깔끔하게 사실을 인정하면 될 일이지 왜 이걸 이렇게 나오니까 A에 대해서는 선행 차량은 몰았다. 또 선행 차량 운전자와 본인이 직접 관련이 없다. 자꾸 이렇게 뭔가를 숨기고 감추면서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인상을 주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이 진일보한 자료, 이렇게 해명하면 이 자료가 나오고 저렇게 해명하면 저렇게 자료를 내놓는 이런 공방. 그래서 계속 이 전당대회라는 시점을 앞두고 이미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수사 자체, 진상규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네. 다만 너무 묘한 시점에 결정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가 자꾸 나오는 것은 이건 정치적 개입 의도가 있다. 이런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검찰이 보다 신속하게 그런 점이 그 정치 개입의 의도가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신속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망신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인카드 문제가 그다음 금액이 수십억이 아닙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횡령 금액을 갖고 5, 6개월 이상 수사해 갖고 누가 어떤 참고인을 갖다 불러 소환해서 이 얘기 들었고 어떤 진술이 나왔고 다 공개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식의 망신주기 행태의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수십 명의 운전하는 그 운동원들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수사가 마른 수건 쥐어짜기 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의 그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난리냐, 망신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돈의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액수보다는 법인카드를 유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본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정성호 의원님도 변호사신데 그럼 1,000만 원은 이 수사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별거 아니다 이야기 하셨는데.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의원 관련돼서 지금 의율되는 지금 금액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뭐냐 하면 이 배모 씨가 그동안 이 성남시에서부터 경기도지사 때까지 이제 받았던 월급액 이거가 이제 3억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법인카드도 이 한 장만 쓴 게 아니라 총무국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카드들을 다 쓴 내용들이 합쳐지면 제가 알기로 대략 한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법인카드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회사의 법인카드가 아니잖아요. 이게 국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고손실죄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국고손실죄는 제가 알기로 다른 것보다는 꽤 엄중한 걸로 벌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 이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별거 아닌가? 예전에요. 어떤 모 방송사 이사 같은 분은 김밥 몇 줄 등등 얼마 가지고 이걸로 해서 본인이 그 이사직을 그만두고 법정으로 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라는 운영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배모 씨를 끊임없이 이제 이 공무원으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적 활동에 동원했다는 거. 이거는 이 법적으로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서 별거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요. 한번 보시죠. 이게 별거 아닌 건지는 제가 볼 때 나중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토크하던 중에 그 숨진 참고인과 그 배모 씨가 동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100% 확인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뭐 추정이 된다라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정해서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지금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픽 한번 좀 줘보시죠. 뭐 이런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규영이라는 KBS 이사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했던 인사인데 이분이 뭐 김밥 비용 포함해서 2년간 법인카드 한 300여만 원을 썼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강규영 이사가 부당 사용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논란과 관련해서 글쎄요, 이게 뭐 내로남불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강규영 교수시거든요. 네. 강 교수가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도 이거는 300만 원을 썼다고 해도 본인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일하다가 뭐 김밥도 사 먹고 뭐 이것저것 사 먹고 한 그 돈이 300만 원인데 이거 이제 강 교수가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그 해임이 무효다라고 하는 승소 판결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그 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도 카드로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이재명 의원의 그 부인을 위해서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전 어떤 것에 더 주목을 했냐면은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횡령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점이 네. 저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에 찍히는 게 아니고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란 말이에요. 정성호 의원이 횡령이라고 하는 걸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횡령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1,000만 원, 뭐 몇백만, 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과연 뭐 작은 돈인가? 뭐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횡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뭐 어떤 상황이더라도 단돈 1원을 썼더라도 부당 사용은 부당 사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문을 연 민주당 당원 청원 홈페이지에 1호로 게시된 청원글이 있습니다. 당원 제80조 개정을 요구하는 건데요. 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슈가 되는 이유, 이 당원 개정이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 영상 보겠습니다. 당원 80조 개정 관련해서 당원 80조 개정 관련해가지고 지지자들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지지자들 자제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청원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와 기소 때문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당의 원칙이 일종의 한 개인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될 테고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1호 청원글은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기소가 돼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바꾸겠다 이런 움직임입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에 관련된 건데요. 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야당 대표가 계속 직무를 한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청원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특별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제 물론 이거는 무슨 그 청원을 올린 사람들은 개인이 올릴 수 있는 거 당원들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예. 국민청원처럼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청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민주당에서 당원들 청원을 받는 거니까 지지자들이 올린 건 맞고요. 아마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기소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집단은 검찰입니다. 근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을 경우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업무를 그만두게 되면 네. 그거는 검찰의 어떤 사람, 예컨대 야당의 정치인, 특히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찍어서 어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했다고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기소하는 과정에 뭐 공소장을 쓰겠지만 나중에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지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니 지금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시고 또 검찰 출신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야당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찍어서 기소를 할 경우에 그걸 과연 정치적으로 이런 압박이 들어왔을 때 피할 수 있을 것이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런 청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박상규 관련해서요. 이런 게 재밌는 걸 저는 봤습니다. 뭐냐면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 중재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기소만으로 이 당대표 당선이 될 경우에 전제로 합니다마는 이재명 의원의 그 직무를 정지시키지 말고 1심 판결을 기다려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부정부패로 연루된 혐의가 확인되면
그렇게 하자라는 중재안도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기소와 동시에 대표직을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1심 나올 때까지로 약간 딜레이를 시켜놓은 거군요. 그러니까 중재안이 약간 되겠죠. 중재안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의 네. 강경한 지지자들은 기소 자체를 이 직무정지를 연결시키는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건데 그것을 좀 1심 판결을 기다려보자라는 중재안으로 이제 완화하는 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것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당 안에서도 합리적인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저는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요. 지금 80조 1항 나와 있잖아요. 사망을 보면 어떻게 예.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이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대로 하면 되지 못하러 개정할 사유가 있는지 저는 그 뭐 당원들이나 이재명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원을 제대로 다 안 본 것인지 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최종 결론이 지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 여부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일단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영배 의원의 그 수사권 조정, 이제 검찰 선진화를 위한 그 탈당은 평가가 정말로 많이 갈립니다. 우리 당원분들께서는 많이 희생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 또 집권 여당 쪽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거 꼼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고 저는 당이 책임질 일이라면 적정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걸 개인에게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검수완박 법안 그 강행을 위해서 위장 탈당 아니냐, 꼼수 탈당 아니냐 논란을 빚었던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의원은 이현정 의원님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요.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공개재판 그 심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과연 민영배 의원이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탈당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당의 어떤 지시와 당의 요청에 의해서 탈당했는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영상에서 안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의 요청에 따라서 탈당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민영배 의원은 끊임없이 개인의 결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자유위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 논쟁이 있거든요. 자유위임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의원이 개인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결단하는 것.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게 자유위임의 어떤 원칙인데 문제는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원래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3대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이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을 야당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을 양양자 의원 대신에 그 야당 몫으로 넣기 위해서 즉 4대2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제 탈당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여기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위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반하게 결국 당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것이다. 바로 이게 이제 지난번 헌법재판관 이종석 재판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결정했느냐 아니면 당의 요청이 있었느냐. 거기서 당시에 민주당 측 관계자들은 이거 당에 요청한 적이 없다. 다 개인이 결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금 의원이 이건 당의 요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헌법 심판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이 민영배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측근입니다. 측근입니까? 7인회에 플러스 1에서 8인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8인회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이 검수완박 헌재 심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즉 민영배 의원을 빨리 조기에 입당하기 위해서 원래 민주당 당헌상은 1년 뒤에 복당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입당하려면 이 위원 심사 이게 헌법 심판에 안 좋고 문제는 이게 아주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네, 민영배 의원 복당론에 또 친이재명계 의원들도 가세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희생한 부분이라든가 자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대우하고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지난달 6월 1일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위장 탈당이 지방선거 패인 원인 중에 하나라
꼽았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스스로 저렇게 네, 밝힌 그렇습니다. 겁니까? 근데 박상규 의원님, 네. 이 민주연구원의 분석은 별개로 놓을 정도로 민의원 복당이 민주당에선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네요. 지금 민주당 최대 이슈는 뭐겠습니까? 전당대회 아니겠어요? 이미 네.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고 있고 사실상 선거 절차에 들어갔는데 박찬대 의원의 선거 포스터에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이재명만으로는 벅찬데 그러면 박찬대. 네. 이게 이제 그 예. 교묘한 운율을 살렸는데 네. 사실상 모든 이재명 의원의 곁에 박찬대 의원이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실상 이게 무슨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지금 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목전에 있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대표 경선 또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이재명계의 약진과 사실상의 당 장악 시나리오랄까 네. 그런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미 철진한 6.1 지방선거의 결과 분석과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 압도적인 전당대회에서의 친이재명계의 당 장악 네. 여기에 여기에 더 주안점이 있는 다분히 정치적인 지금 셈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8월 28일이 민주당 전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민주당 뉴스도 많이 전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